오늘은 좀 가볍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인물 어우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우동이라는 단어는 함께 어울려 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여인이 가문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 대신 별명인 어우동으로 부르게 됐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대단한 스캔들을 벌였길래 수백 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성종시대를 뒤흔든 이 화려한 스캔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녀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세조 3년, 사대부가의 한 여인이 의금부에 구속됩니다. 집에서 일하는 노비를 때려 죽였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이름은 정귀덕, 남편은 박윤창으로 박윤창은 적당히 넉넉한 집안 출신의 평범한 관료였는데 한쪽 눈이 없는 애꾸였고 정귀덕은 상당한 부잣집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귀덕이 어째서 노비를 때려 죽인 걸까요? 정귀덕은 원래부터 성격이 나빠서 남편 박윤창을 거의 종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박윤창이 새로 살 집을 짓고 있었는데 창문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던 중 부부의 의견이 서로 달라 말싸움이 났는데요. 이에 정귀덕은 야 예꾸 누나, 네가 무슨 일을 안다고 그러냐? 내 말도 안 들어 처먹으면서 이딴 집은 뭐하러 짓냐? 라고 욕하면서 박윤창이 짓던 집을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이렇게 대하는 정귀덕인데 노비는 얼마나 심하게 대했을까요? 원래부터 정귀덕은 노비가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죽어라 고문을 가해서 죽인 노비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귀덕의 눈에 든 한 남자 노비가 있었는데 그는 다른 노비들과 다르게 늠름하고 잘생겨서 정귀덕은 특히 그를 아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귀덕네 여종 중 한 명이 어디서 들은 게 있는지 정귀덕이 사내종과 잠자리를 했다 라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이 사실을 안 정귀덕은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잡아다 둘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정귀덕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박윤창이 감옥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정귀덕의 무죄를 해명하며 제발 풀어달라고 간청하자 그녀는 얼마 안 있어 석방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록에 적힌 정귀덕 부부의 이야기인데 원래 이렇게 사소한 일은 실록에 잘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까지 적다 보면 실록 페이지 수가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사건은 실록에 기록되었고 19년이 흐른 후 이 가족은 또 한 번 실록에 등장하게 되는데 정귀덕과 박윤창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바로 어우동입니다. 어우동은 외모가 출중하기로 유명했으며 글도 읽고 쓸 줄 알아서 시를 지을 수도 있었고 춤과 노래,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것까지 수준급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정귀덕과 박윤창은 꽤나 잘 사는 집안 출신이었기에 부유한 집안에 외모, 능력까지 뛰어난 어우동은 세종의 형 효령대군의 손자인 태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왕실의 여인이 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 태강수는 첩과 사랑에 빠져서는 어우동과 이혼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요. 태강수는 어우동이 딴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면서 그녀와 딸을 친정으로 내쫓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거짓말이 들통나자 태강수는 관직을 빼앗기고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난 태강수는 어우동을 다시 부르지 않았고 그렇게 어우동은 홀로 쓸쓸히 친정에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그 유명한 어우동 사건의 시작입니다. 남편에게 버려진 어우동은 어머니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나라에서 태강수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우동은 아직 남편이 있는 몸이라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 일 없이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우동에게 한 여종이 다가오는데 에휴, 아씨 어찌 그렇게 탄식만 하며 지내십니까? 허면 내 어찌한단 말이냐, 이미 버림받은 몸이거늘. 아씨 혹시 오종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종년? 네, 처음 듣는다만 그자가 가문도 좋고 외모도 빼어나서 애인 삼기 딱 좋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제가 데려올 테니 말씀만 하세요. 그래? 그렇게 여종의 꿰매 넘어간 어우동은 오종년을 시작으로
화려한 연애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녀의 애인 리스트로는 먼저 남편 태강수와 같은 왕실 종친이며 태강수와도 친한 방산수, 명문가 자제이며 장안 제1의 미남이었고 성균관 수석 입학자의 활쏘기에도 능한 이승원, 장원급제 출신인데다 집안도 좋은 홍찬, 무예에 뛰어나고 글도 잘 써서 미래의 장숙감이라고 소문났던 구전, 그 외에 종친 수산수, 의학도 박강창, 평민 이근지, 서리 김의양, 노비 직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당시 조정의 대신이었던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희, 정숙지까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럼 어우동은 대체 어떻게 이 많은 남자들을 애인 삼았던 걸까요? 처음에는 어우동이 먼저 남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숫자가 많아지자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이젠 남자들이 먼저 어우동을 찾았는데요. 수산수는 그네를 타고 있던 어우동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장군감이라 소문났던 구전은 어우동의 옆집에 살았는데 혼자 집 앞에 나와 있던 어우동을 발견하고는 담장을 뛰어넘어 돌진했으며 평민 이근지는 어우동의 집을 찾아가 거짓으로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니 어우동이 낌새를 눈치채곤 그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고 심지어 노비 직업인은 밤길을 나서는 어우동을 붙잡고서 그녀의 행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간통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 어우동이 특히 좋아했던 남자들인 박강창과 방산수 그리고 김의양은 팔과 등에 어우동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4년간 수많은 남자를 만나며 화려한 연애사를 즐기던 어우동이었으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로 이런 사건을 가만 놔둘 리가 없으며 어우동이 이렇게나 연문을 뿌리고 다니니 들통이 안 날라야 안 날 수가 없었겠죠. 결국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방산수가 의금부에 체포되면서 어우동의 화려한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발칵 뒤집힌 조정에선 어우동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의논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소? 예로부터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지라도 모두 법에 따라 처리했으니 어우동도 법에 따라 처리하소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어우동의 죄는 법률에 따르면 사형에 이르지 않사오나 왕실의 여인이 창기와 같은 행실을 보였으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사람들이 이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3개월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의견은 곤장 100대에 유배 2000리로 합의되는 듯 했는데 그때 음탕하고 방종하기가 이 지경인데 극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들이 이를 경계하겠는가. 그렇게 어우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종은 인자하고 관대한 군주였습니다. 재판을 할 때면 언제나 법과 제도를 중시하며 관용을 베풀었죠. 이번 사건에서도 성종은 남자들을 처벌할 때 어유소 등 고위 대신들은 무죄라면서 별로 조사도 하지 않고 금방 풀어줬고 나머지 관료들도 처음엔 유배형에 처했으나 대부분 3년 뒤 다시 복직했는데요. 게다가 노비 신분으로 왕실의 여인을 협박해서 간통까지 한 직업인은 원래 법대로 하면 사형인데도 2단계나 낮춰서 판결했고 그마저도 보석금만 내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종은 어우동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걸까요? 문제는 어우동과 엮인 자들 중에 성종의 측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성종 입장에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키워온 친위 세력들인데 이 사건 한 방에 이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으니 단단히 화가 났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성종은 패비 윤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에 그 화가 어우동에게까지 미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